이 강의에 많이 수강 신청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나도 더 재미있게 강의를 하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강의 타이틀은 전자재료예요. 강의의 부제는 사실은 전자재료는 너무 광범위하고 실제 강의의 내용은 요게 될 거예요. 세미컨덕터 피직스 그리고 디바이스. 반도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전자소자를 이제 만들 수 있는데 그 전자소자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재료의 구조와 물성을 알아야 되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화공재료 시간에 어느 정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하면 반도체를 가지고 유용한 소자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소자의 동작 원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를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배울 내용은 반도체의 구조와 물성, 상관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마 앞부분에서 리뷰를 할 거고, 반도체 안에서 전하를 띠고 있는 어떤 놈들이,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성질들을 바탕으로 전자소자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전자소자의 동작 원리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해요. 그래서 강의 제목에서 전자재료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재료의 일렉트리컬 프로퍼티에 대해서 공부하는 과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강의는 기본적으로 4학년 과목으로 돼 있죠. 그런데 사실은 화학공학과에서 제공하고 있는 커리큘럼을 보면 이 강의를 듣는 데 필요한 선수 과목은 화공재료하고 물리화학 정도면 충분해요. 그런데 화공재료나 물리화학은 2학년 때 다 배웠잖아. 그렇죠? 물리화학 1, 2 그리고 화공재료 이 정도 공부했으면 이 강의를 따라오는 데는 아무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학생들 중에 3학년도 상당수 있을 텐데 겁먹을 필요 없어요. 4학년들이 나보다 더 많이 한다.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3학년 때 이거와 관련된 다른 과목 배우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2학년까지만 성실하게 공부했으면 이 과목을 수강하는 데는 3학년이든 4학년이든 상관이 없다. 내 이름은 다 알 거고, 내가 강의하고요. 강의 시간과 강의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고, 이 강의에서 우리가 하는 활동은 기본적으로 이론 강의를 내가 하고 매 챕터마다 물리화학이나 화공재료에서 했던 것처럼 숙제를 내줄 거예요. 그러면 그 숙제를 늘 했던 것처럼 내가 요구하는 숙제의 포맷이 있죠. 그거 여기다 또 안 집어넣었어요. 맨날 하던 거라. 문제도 쓰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질문이 이거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어프로치로 문제를 풀겠다 라고 어프로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한 다음에 실제 풀이 과정을 다 줬고 답까지 얻은 다음에 이 답의 의미를 곱씹어서 자기 나름대로 물리적인 의미, 전기적 성질에 대한 거기 때문에 대부분 물리적 의미일 거예요. 화학적 의미라기보다는. 그런 그 피지컬 미닝을 부여하는 그 작업까지 해줘야 숙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하면 아마 만점을 받을 거고, 그렇지 않고 피지컬 미닝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의미 부여가 없으면 뭐 만점을 받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숙제를 해야 돼. 그리고 시험을 봐야 되고, 시험은 중간고사 2번을 볼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의 내용 중에 이퀘이션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퀘이션 외우는 거 내가 되게 싫어하잖아. 그래서 물리화학에서 했던 것처럼, 화공재료에서 했던 것처럼 A4 용지 한 장 분량의 깜지를 준비해 오면 돼요. 앞뒤로 본인이 원하는 폰트로 6필로 손으로 적어서 앞뒤 원하는 만큼 적어 갖고 와서 그거 가지고 시험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세미 오픈북 같은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시험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중간고사 앞두고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강의 교재는 이 책이에요. 제목은 Semiconductor Device Fundamentals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반도체 소자 기초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이고 이 책은 번역서도 나와 있더라고요. 번역서도 나와 있는데 그동안 원서 갖고 공부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연습이 돼 있는 학생들은 가급적이면 원서로 보길 바래요. 원서가 훨씬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해서 원서로 보기 너무 힘들다. 그러면 번역서 보는 걸 내가 뭐 못하게는 안 할 텐데 가급적이면 원서로 보기 바래요. 이 책은 96년에 나온 책이고 뭐 2판, 3판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 반도체 소자와 물리에 대한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그중에 그래도 학부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아주 체계적으로 잘 쓰여져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으로 골랐고 우리 학교에서 이 책 갖고 공부하는 과가 한 과 더 있더라고요. 보니까 전기공학과, 전기공학과의 반도체 소자에 대한 교과목이 있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책을 써요. 이 책을 한 학기에 다 하기에는 분량이 좀 많아요. 그래서 다 하지는 못하고 한 절반 정도 하게 될 거예요. 한 8챕터 정도 하게 될 텐데 화공 재료 시간에 전자 소자 중에서 트랜지스터 이야기를 잠깐 했죠. 그래서 트랜지스터에 보면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라는 거하고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라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요즘에 대세는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라고 했어요. 그래서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 위주로 내가 강의를 할 거예요. 뒤에 가서 좀 더 얘기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는 이 책 하나만 갖고는 만족이 안 된다. 더 깊이 있게 연구해보고 싶고 공부해보고 싶고 반도체 쪽에 뭔가 족적을 남기고 싶다. 반도체 회사 가서 거인이 돼보고 싶다. 이런 사람은 이 책을 보면 좋아요. 책장사 같은데 이게 그 제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 이 세마이컨덕터 피직스에서는 바이블 같은 책이에요. 이거는 그 대학원 그 이상의 수준, 뭐 반도체 분야 전문가들도 논문을 쓰거나 할 때 많이 인용하는 책이에요.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으면 뭐 이 책을 사놓으면 언젠가는 볼 일이 있을 거예요. 자, 이 강의는 오프라인에서 강의하는 거지만 비러닝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 캠퍼스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 캠퍼스에서 이 캠퍼스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캠퍼스에 들어가면 전자재료 강의실이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에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이 있는데 여기 자료실, 여기에다가 강의 자료를 내가 수업 전에 임박해서 항상 초치기로 넣지요. 내가 이번에도 초치기로 넣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쁘겠지만 하여간 여기서 자료를 받으면 되고 온갖 공지사항을 여기다가 할 거고 또 이 사이트를 통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문자 보내고 뭐 알리고 급하게 알릴 일이 있으면 이걸 통해서 연락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만들 텐데 요 어플리케이션 요 어플을 통해서 동영상은 그 핸드폰에서도 볼 수 있게 할 테니까 강의를 찍은 거를 이 자료실에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면서 을 하도록 하세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성적, 이 네 가지로 성적 줄 겁니다. 출석이 15%고 출석은 내가 늘 그렇게 했듯이 5번까지는 감점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6번부터는 무차별 감점, 6번부터는 무차별 감점이니까 절대 5번 이상 이렇게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은 2번 볼 거고, 그 다음에 홈워크가 아까 얘기한 대로 8번 아마도 나갈 텐데 이 홈워크를 내가 아까 설명한 거와 같이 내가 의도하는 방향대로 홈워크를 손으로 써서 타이핑하면 안 되고 손으로 써서 제출을 해야 돼요.
학생들이 이 호목을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나중에 성적을 줄 때 보면 이 호목 때문에 A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 학생이 A가 되고 뭐 B 될 수 있는 학생이 C 플러스가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호목을 좀 더 신경 써서 해주길 바래요. 자, 이게 이번 학기에 강의할 챕터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주차가 있고 그 챕터의 타이틀들이에요. 그리고 요게 챕터들인데 처음에 1, 2주 동안 챕터 1, 2 오늘 챕터 1이 끝나요 사실은. 챕터 1이 오늘 끝날 건데 사실 오늘도 숙제를 내야 되죠 그러면. 근데 그러면 다 도망갈까 봐 챕터 1, 2는 묶어갖고 숙제를 낼게요. 묶어서. 그래서 보면 일단 우리가 뭐 배우는지 봅시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낯설은 제목들이 나와 있어요. 인트로덕션까지는 좋은데 갑자기 캐리어 모델링 뭐 이런 말이 나와. 여기서 캐리어라는 말은 차지 캐리어라는 말이에요. 차지 캐리어. 근데 이 차지 우리말로 전하. 왜 갑자기 전하 이야기가 나오지? 반도체도 전기를 통하는 물질이죠. 전기를 통한다는 것은 그 재료 안으로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이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 차지드 파티클, 그게 일렉트론일 수도 있고 홀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일렉트론 또는 홀. 금속 재료라면 일렉트론이지, 차지 캐리어는. 근데 반도체 재료에는 화공 재료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일렉트론 말고도 홀이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일렉트론이나 홀들이 그런 캐리어들이 움직이는데 걔네들이 존재하는데 그 거동을 우리가 표현하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어떤 모델이 필요해요. 어떤 식으로 얘를 설명할까 그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게 이제 인트로덕션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공부가 끝나면 그 다음에 캐리어 액션, 이 캐리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인데 드리프트하고 디퓨전이에요. 디퓨전은 여러분들이 잘 알죠. 화공과니까. 그렇죠?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가 있으면 어떠한 입자든지 디퓨전을 하지요. 차지드 파티클인 일렉트론도 마찬가지예요. 홀도 마찬가지고 어떤 재료가 있는데 한쪽은 일렉트론이 득실거려. 여긴 좀 부족해. 그러면 일렉트론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반드시 디퓨전 해야 돼요. 왜 해야 되지? 디퓨전은 왜 해야 돼?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가 존재하면 디퓨전이 일어난다는데 왜 해야 되죠? 난감하네. 물리학 원 시간에 배운 연력학적인 답을 하면 돼요. 디퓨전을 하는 게 디퓨전이 일어나는 게 오버롤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에요. 깁스 에너지가 감소하는 방향. 그래서 그 디퓨전에 대해서 물리학 2 시간에 그 연력학적 관점에서 디퓨전을 기술한 것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물론 이제 다 까먹고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겠지만 하여간 이 차지 캐리어들이 디퓨전을 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드리프트인데 이건 뭘 얘기하냐 하면 입자들이 전하를 띠고 있죠. 그래서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들은 우리가 일렉트릭 포텐셜을 걸어주면 일렉트릭 필드를 가하게 되면 그 필드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내가 플러스 포텐셜을 가하게 되면 일렉트론은 그 포텐셜이 가해진 쪽으로 오게 되고 홀은 반대로 도망가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액션을 드리프트라고 불러요.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 때문에 움직이는 걸 디퓨전이라고 하는 것처럼 일렉트릭 필드, 일렉트릭 포텐셜 때문에 벌어지는 캐리어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드리프트라고 불러요.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전에 이제 처음으로 아주 간단한 소자를 배우는데 첫 번째 소자가 PN 정션 다이오드예요. P-타입 세마이컨덕터와 N-타입 세마이컨덕터가 붙어 있는 걸 갖다가 PN 정션이라고 불러요. 그지? 이것도 화공 재료 시간에 소개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P-타입은 뭐지? 또 이런 생각이 들죠. P-타입 세마이컨덕터는 어떤 게 P-타입 세마이컨덕터죠? 머저리티 차지 캐리어가 홀인 세마이컨덕터.
N-타입 세마이컨덕터는 머저리티 차지 캐리어가 일렉트론인 세마이컨덕터죠. 서로 도미넌트하게 어떠한 세마이컨덕터든지 간에 일렉트론도 존재하고 홀도 존재해요. 그런데 압도적으로 홀이 많은 세마이컨덕터, 이게 포지티브 타입 세마이컨덕터다. 그래서 P-타입 세마이컨덕터라고 부르는 거고, 압도적으로 일렉트론이 많은 세마이컨덕터, 이 경우를 네거티브 타입의 차지 캐리어가 도미넌트하다. 그래서 N-타입 세마이컨덕터라고 부르는 거죠. 이 두 개의 세마이컨덕터가 만나 있는 걸 갖다가 이제 정션, PN 정션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렇게 PN 정션을 만들면 특별한 기능을 하게 돼요. 이 얘기도 하긴 사실 했어. 뭐 어떤 기능을 한다고 했죠? PN 정션이 하는 기능은 다 까먹었어. 정류작용을 하죠. rectifying, 그죠? rectification. 교류를 직류로 만드는 이런 정류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특별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소자가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소자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중간고사 전에 배우고, 중간고사 이후에 공부할 게, 여기 M은 메탈이고 S는 세마이컨덕터예요. MS 컨택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메탈과 세마이컨덕터가 컨택이 만들어지면, 아까 N타입과 P타입이 컨택이 돼서 정션이 되면 정류작용을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번에는 N타입이든 P타입이든 세마이컨덕터하고 메탈을 붙여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샤키라는 사람의 이름이 붙어, 이건 사람 이름이에요. 이 사람 이름이 붙어 있는 다이오드, 샤키 다이오드, 이것도 다이오드야. 얘하고 비슷한 다이오드예요. 샤키 다이오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이 샤키라는 사람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엔지니어링 쪽에서, 사실 이 분야는 많이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일렉트로닉 엔지니어링 쪽에 가까운 분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노벨상을 받은 이유는 트랜지스터 때문에 받았어요. 이 트랜지스터에 노벨상을 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견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존재해요. 이 트랜지스터가 뭐 학문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기여를 했다고 노벨상을 주느냐라는 반론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입 닫고 있는 거는 트랜지스터 없이 지금 현재 인류의 생활이 가능하지가 않죠. 너무나 지대한 인류의 삶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공부할 게 모스라고 하는 캐패시터를 공부할 거예요. 이거 모스는 캐패시터예요. 이것도 우리가 공부했어요, 사실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화공제조 시간에 다 공부했어. 이거는 메탈 옥사이드 세마이컨덕터의 약자예요. 모스라는 캐패시터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이 모스를 다 공부하고 나면 기다리던 이제 그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메탈 옥사이드 세마이컨덕터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요거를 공부할 거예요. 이번 강의의 목적은, 이 코스에서 우리가 전자재료를 공부하는 이유는 얘를 이해하기 위한 거예요. 얘를. 그래서 모스 다음에 모스펫을 배우고, 왠지 모스를 알아야 모스펫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죠? 실제로 그래요. 여기 모스, 여기도 모스 있잖아. 그렇죠? 이 모스펫을 이해하려면 요 모스 캐패시터와 PN 정션을 알면, 그리고 MS 컨택도 좀 알아야 되지만, 하여간 중요한 건 요거하고 요거를 정확하게 알면 이것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여기까지 하고 사실 끝내도 되는데 좀 많이 남았어. 강의하다가 혹시 진도가 좀 밀려가지고 더 진도 나가기 힘든 상황이 되면 여기서 내가 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강의가 진도가 잘 나가고 여러분들도 잘 쫓아오면 이 두 가지 토픽을 더 할 건데, 추가로 할 건데, 난 아이디얼 모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모스는 아주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을 하고 설명을 할 거거든. 그런데 실제 우리가 모스라는 캐패시터를 만들면 그 가정했던 상황처럼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어떤 가정을 하냐 하면 세마이컨덕터 위에 옥사이드를 형성할 때 옥사이드와 세마이컨덕터 사이는 아무런 잡것도 없다. 아주 클린하고 급작스러운 정션이 거기 존재한다. 거기는 어떠한 디펙트도 없다. 뭐 이런 황당한 가정을 하면서 이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거든. 그래서 이상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면 이 모스는 어떻게 다른 거동을 보이는지 이 얘기를 할 거예요. 따라서 이상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있는 모스가 채택되어 있는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도 이상적인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와는 다른 거동을 보여요. 그게 실제 상황이고, 그래서 시간이 남는다면 이 얘기를 조금 더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시간이 남으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전자수자를 어떻게 만드는지 만드는 공정들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실은 화공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전자회사나 디스플레이 회사에 취업을 해서 실제로 하는 일은 이거예요. 이거 뭐로 배워 근데? 하는 일이 이건데. 내가 하는 일이 일렉트로닉 디바이스, 예를 들면 뭐 메모리를 만들든 플래시 메모리를 만드는 일을 한다거나 D램을 만드는 일을 한다거나 또는 CPU를 만드는 일을 한다거나 만드는 일을 해. 그래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그야말로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 오퍼레이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삼성전자의 오퍼레이터들이 많이 있어요. 점점점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많이 있거든.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다 해요. 요즘 장비들은 다 오토메이션 돼 있기 때문에 버튼만 누르면 지가 알아서 다 해. 웨이퍼 25장 집어넣으면 알아서 뭔가를 해갖고 나와요. 턱 하고 나와. 그리고 심지어 그걸 옮기는 것도 자동으로 지가 막 천장에 매달려 있는 레일을 통해서 뭐가 쫙 가요. 이런 거 아무것도 공부 안 해도 사실은 이거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취업을 해서 회사에 갔을 때는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따라서 내가 하는 일이 무슨 디바이스를 만들고 그 디바이스에 어떠한 기능을 부여하려고 하는 거고, 그 기능을 극대화하려면 내가 공정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화공재료 시간에 우리가 화공재료를 배우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재료의 구조를 알고, 그 다음에 구조와 관련된 성질을 알면 구조를 바꿔주면 성질이 바뀌게 되지요. 따라서 구조와 성질 간의 상관관계를 알면 우리가 이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어떠한 프로세싱을 해서 그 프로세싱의 결과로 다른 구조를 만들어내면 성질이 바뀌게 되니까 이 프로세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화공재료 시간에는 이 프로세싱에 대한 건 거의 강의를 내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혼자 책 봐도 돼.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프로세싱에 대해서는 내가 강의 안 했는데, 거의 안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구조와 성질, 또 구조와 성질을 이용한 소자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주로 강의를 할 거고, 실제로 소자를 만드는 프로세싱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게. 자, 여기